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결정적인 차이는 끌어당김이라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를 깨닫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차례차례 끌어당긴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의 원리에 대해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법칙을 100% 믿습니다.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어쩌다 감각으로 체험하기만 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원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물체가 지면을 향해 떨어진다라는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현상은 어떤 형태로든 모두가 겪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떨어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중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운회에서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현상을 좌뇌에서 논리적으로 이해했을 때, 즉 운회와 좌뇌가 쌍방향으로 이해하는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깨닫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칙은 어떻게 찾을까요? 자연계에서는 나선 구조가 많이 보입니다. 식물의 잎은 나선 계단처럼 성장합니다. 앵무족에도 소용돌이 모양으로 회전합니다. 태풍도 은하계도 나선 모양으로 회전합니다. 심지어 DNA도 나선 구조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연물이 나선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보편적인 자연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태양의 주변에는 행성이 돌고 있는데 미시세계에서도 원자의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지구의 주변에도 달이 돌고 있습니다.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운동도 닮았습니다. 이렇게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닮은 구조관계가 있는 것을 프랙탈 구조라고 합니다. 다양한 현상에서 공통인 부분을 찾으면 자연의 법칙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흔히 알려진 성공 법칙이나 소원을 실현하는 방법을 과학이론과 접목해보면 점과 점이 선으로 이어지듯 이해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성공의 원리와 알고는 있었지만 흩어져 있던 지식 경험들이 통합돼 비로소 깨달음에 도달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에서 성립하는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는 학문을 양자역학이라고 합니다. 모든 물질은 계속해서 잘게 쪼개면 분자가 됩니다.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고 전자, 중성자,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자와 양성자 속에는 쿼크라고 하는 세 개의 소립자가 존재합니다. 소립자란 더 잘게 나눠지지 않는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입는 옷, 사용하는 컴퓨터, 우리의 신체도 사실 모두 미시세계에서는 같은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를 구성하는 소립자와 옷, 가구, 집 같은 사물을 구성하는 소립자가 같다니 쉽게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립자의 조합에 따라 식물이나 동물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하며 사물이 된다면 우주에 있는 각종 생명체나 동물, 식물, 인간 모두가 보이지 않는 소립자의 바다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자와 전자, 소립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의 자연의 움직임을 탐구하는 학문이 양자역학입니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해명하는 학문이죠. 모든 것은 에너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양자역학에서는 양자는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가진 매우 작은 물질 또는 에너지의 최소 단위입니다. 즉 만물의 근본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구성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는 모두 무게를 측정하면 에너지의 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에너지 양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905년 아인슈타인은 빛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광양자 가설을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1923년 미국의 물리학자 아서 콤프턴이 빛이 금속에 닿을 때 방출되는 콤프턴 효과에 의한 에너지식에서 비로소 빛의 입자성을 증명했습니다. 주파수란 1초 동안 파동이 진동하는 횟수를 뜻하며 진동수라고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 에너지와 주파수의 관계식으로 표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X선과 적외선, 자외선과 같은 전자파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파동과 같은 성질을 가지며 주파수로 표현합니다. 사람이라면 보이는 세계는 육체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마음이나 감정일 것입니다. 육체는 눈에 보임으로 질량의 식으로 표현하고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주파수의 식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돈, 집, 옷과 같은 물질입니다.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의식, 감정, 사고와 같은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세계는 물질 세계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정신세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음양학에서 보이는 세계는 형태이며 보이지 않는 세계는 기로 표현해요. 보이는 세계는 양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음으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물리학적으로 해명해보면 반야심경의 색즉시공도, 나아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모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은 단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27%의 보이지 않는 물질을 암흑물질이라고 하며 68%의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암흑에너지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빛이 닿아도 전혀 반사되지 않아 지구에서 관측할 수 없는 완전한 암흑을 뜻합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그 존재는 확인됐지만 현재의 관측 기술로는 전혀 관찰할 수 없으므로 수수께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빛에 반사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빛에 반사되지 않는 완전히 어두운 물질과 어두운 에너지라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관찰할 수 없는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덕분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르면 모든 물질은 질량이 있는 한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인력으로 끌어당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사이, 텔레비전 사이, 가족 사이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인력이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1970년대 후반에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의 분포가 관측되었고 은하 내의 밝은 별이나 성간가스가 아닌 빛으로는 관측할 수 없지만 중력이 감지되는 물질의 존재도 입증되었어요. 우주 공간에도 똑같이 광학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은하계의 회전 운동에 인력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있다는 사실이 계산상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측되지 않지만 중력의 영향을 받는 무엇인가 존재하는데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은 수수께끼의 물질이 바로 암흑물질입니다.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팽창을 가속하는 원인이 되는 미지의 에너지입니다. 우주는 대부분 보이지 않는 물질과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우주에서 과학으로 해명된 부분은 단 5%뿐입니다. 남은 95%는 아직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가시광선 외의 주파수를 가지는 전자기파 에너지를 볼 수 없는데요. 그러나 뱀은 적외선을 보고 곤충은 자외선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생물이라도 보이는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 밖에도 X선과 라디오 주파수 등 다양한 전자파가 공중에 날아다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의 에너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가시광선과 적외선, 자외선 같은 전자기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자기파의 파장입니다. 파장이란 전자기파 하나의 파동의 길이입니다. 이 길이의 차이를 우리는 색의 차이나 소리 높이의 차이로 인식합니다. 평범한 생활만으로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전파에 둘러싸여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물리학의 관점이나 전자기파의 관점에서는 보인다는 것은 아주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대부분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대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말과 행동만으로 상대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만 사실 상대를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짜증나는 사람이다, 너무 나쁜 사람이다라고 함부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관계를 구축할 때도 일부에 보이는 정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영성이란 과학으로 해명되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합니다. 양자역학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학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는 양자역학을 사용하면 지금까지 해명되지 않았던 영적인 세계도 해명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보이는 세계보다도 이 우주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양자역학을 공부하면 세상의 원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자유자재로 소원과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우주에서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비율이 5%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과 에너지의 비율이 95%이다라는 것은 사실 우주의 구성과 심리학에서 의식의 구성은 무척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뇌의 정보 처리는 95%가
잠재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즉 사람은 95%의 잠재의식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생명유지 기능과도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의식적으로 항체를 체내에 분비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당연하게도 모두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의 영향에 따라 작용합니다. 잠재의식은 인체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방어 본능입니다. 물리학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일컬어지는 실험을 알고 계신가요? 1807년에 영국의 물리학자 토마스 영의 이중슬릿 실험입니다. 토마스 영이 이 실험을 한 이유는 빛의 정체가 파동인지 입자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험의 내용은 광원과 스크린 사이에 이중슬릿을 설치해 빛이 어떻게 나아가 스크린 위에 투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험에서 빛은 중첩되어 간섭 현상이 일어나면서 스크린 위에 간섭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파동이 합쳐져서 강해지면 빛은 밝아지게 되었고 합쳐져서 약해지게 되면 어두워져서 흰색과 검은색의 줄무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죠. 그 후 1923년 미국의 물리학자 아서 콤프넌이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이기도 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진보하게 되어 현대에서는 이제 영의 이중슬릿 실험과 똑같은 것을 전자에 적용해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전자총으로 전자를 하나씩 쏘면 전자가 2개의 슬릿을 통과해 스크린에 간섭 무늬가 비칩니다. 이 실험에서 입자라고 생각했던 하나의 전자가 2개의 슬릿을 똑같이 동시에 통과해 간섭 무늬를 만드는 신기한 현상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똑같은 실험을 하면서 관측 장치를 설치하거나 누군가가 관측하려고 하면 스크린에는 간섭 무늬가 생기지 않고 전자가 입자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2개의 슬릿을 똑바로 통과한 흔적만 스크린 위에 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파동처럼 움직이고 누군가가 관측하면 입자처럼 움직인다는 점에서 전자와 같은 소립자는 이중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측하려는 행위가 소립자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관측 문제라고 합니다. 관측되지 않는 소립자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며 관측되는 소립자는 입자의 성질을 가집니다. 양자역학적으로는 보이는 세계는 입자성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파동성을 보입니다. 우주는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식은 인간이 인식하는 표면의식과 인식하지 못하는 잠재의식과 집합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주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두 세계 모두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양자역학 관점에서 정의하면 보이는 세계는 입자성이라고 말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파동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립자는 관측되기 전까지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며 관측되면 입자가 되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의식, 이미지, 사고,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파동의 성질을 가집니다. 반면 물질이나 현실은 관측할 수 있으므로 입자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의식, 이미지, 사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관측되면 물질화되고 현실화됩니다. 소원 실현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의식과 이미지 그리고 사고가 인식하고 관측하는 것을 통해 현실이 되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불확정성 원리를 제안한 독일의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파동 상태에서 의식이 어떤 물질이나 사건을 인식하면 가능성이었던 그 물질이나 사건은 가능성 영역에서 물리세계로 나갑니다라는 말로 어떤 일이 현실화되는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이 양자역학적 소원 실현의 원리를 사용하면 생각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프로세스도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1단계는 이상적인 상태를 의식한다예요. 예를 들면 살고 싶은 이상적인 집을 의식한다입니다. 2단계는 의식하면 이미지가 떠오른다예요. 예를 들면 새하얀 단독주택에 정원이 있는 집을 떠올린다입니다. 3단계 이미지가 떠오르면 사고가 작용한다예요. 예를 들면 새하얀 단독주택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느 정도 돈을 모아야 할까인 겁니다. 4단계는 사고가 작용하면 그에 따라 해야 할 일과 구체적인 행동이 명확해진다입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을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지 견적을 낸다입니다. 5단계는 실제로 행동에 현실이 이상에 가까워진다예요. 예를 들면 매달 100만원을 저축하면 연간 1200만원을 모은다입니다. 이것이 소원을 실현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사람들은 이 프로세스를 반복해 이상을 현실로 만듭니다.
이렇게 양자역학을 이용한 실험이나 현상을 예로 들면서 우주를 지배하는 성공 법칙을 배우게 된다는 것은 소원을 실현하는 비결과 마음가짐이 놀라울 만큼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기묘한 우주의 법칙인 양자역학적 소원 실현의 원리를 삶에 적용한다면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은 곧 적절한 때에 현실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